산디과는 대체로 그렇게 크게 디자인적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안 봐요. 와서 보시면 내가 미술을 해서 많이 그렸던 것보다는 새롭게 다른 컨텐츠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학과에서도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산업 디자인 학과를 가셨어요. 지금 재직 중인 곳은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인데 공학과는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예요.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때 디자인 공부해야 돼요? 미술 공부해야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산업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 공학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 일단은 산업 디자인 학과는 국내에 많은 대학교가 미술 실기로 이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예능을 기반으로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문과나 이과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많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공대 출신 이과 이과 출신. 몇 가지 이과였습니다. 선생님 카이스트시잖아요. 네. 카이스트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미술 안 봐도 돼 그런 거에 대체로 보통 우리가 산디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디과는 대체로 그렇게 크게 디자인적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안 봐요. 어때요, 대체로? 입시 전형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와서 보시면 내가 미술을 해서 많이 그렸던 것보다는 새롭게 기술을 융합하고 다른 컨텐츠를 어떻게 믹싱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나 미술 배운 적도 없어. 나 미술 이쪽 잘 몰라. 라고 해서 이쪽 분야로 못 가는 게 아니다. 대학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제가 좀 나중에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미술 몰라도 돼. 잘 못 그려도 돼. 대학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은 할 수 있다. 뼛속까지 공대 쪽이시다. 그 부분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 선생님 AI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 전공 분야에서 AI를 배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디자인만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산업이란 게 너무 넓어가지고 도대체 뭘 배우는 거지? 이게 자동차를 배우나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배우나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저희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사용자에게 있어서 사용자한테 어떠한 가치를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심이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그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자동차를 디자인하시게 되는 거고 근데 자동차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야. 그러면 오디오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을 찾아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선생님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학문은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와,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대학 때는 뭐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제품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어떤 제품? 그냥 아무거나? 네, 일반적인 IoT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IoT들의 디자인을 하거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연구적으로 보면 약간 헬스 관련된 쪽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되겠다. 최근 연구 분야 알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프로젝트 연구 분야를 소개해 주시면 아마 감 잡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의 연구 분야의 커다란 것은 몸 튼튼 마음 튼튼 연구를 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네. 헬스케어 쪽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HCI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많이 프로모팅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 좋은 행동이 뭐지? 이게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좋은 행동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행동. 그렇죠. 건강한 행동, 뭐 환경을 위해서 그렇지. 쓰레기를 줍는 행동, 그리고 뭐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하는 뭐 휴먼 라이트를 위한
그런 운동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 보다가 가장 이제 접근하기 좋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헬스케어 쪽에서 어떻게 HCI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더 도울까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때 연구를 했던 분야는 모바일 시대였기 때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건강 행동을 증진할까? 웨어러블을 어떻게 활용할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스템화가 되고 플랫폼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너무나 헬스케어에 깊숙이 침투해 버려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로 약간 쉬프팅이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닌 거죠. 전혀 그건 아니- 아닌 네,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지만 몇 번 다뤘지만 퓨어 알고리즘 엔지니어가 하는 사람 역할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거. 선생님께서는 몸 튼튼 마음 튼튼.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반만 잘 알아놓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좀 듣고 싶었어요. 제가 선생님 이런 질문을 여쭈려고 그랬어요. 이 전공을 공부하면은 좋은 친구들, 어떤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좋을까?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네. 교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궁금해요. 어떤 분이었고 네. 어쨌든 잘 맞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가 잘 맞으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쪽 역량을 좀 이해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공학이나 산업 디자인을 하다 보면 융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군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저도 굉장히 궁금이에요. 다양한 호기심? 네, 많은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를 하다 보니까 보건학 같은 교재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심리학의 기반으로 해서 HCI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심리학 공부도 하고 네, 많은 공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융합이 돼서 디자인의 어떤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딱 맞지 않으실까. 호기심이 많은 친구. 네, 세상에 대한 궁금함이 많은 친구. 네네. 아, 열정이 많으신 열정이 분들. 많은 친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재능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아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있죠.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 예를 들면 원래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난 이게 좀 못해서 부족해서 좀 고생을 해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아무래도 디자인은 머릿속으로 컨셉을 구상하는 것과 실제로 쓰임새가 있게 활용하는 것은 그렇지. 굉장히 다른 달라요. 거지. 머릿속으로는 커다란 그림을 그렸지만 구현이 안 되면 이게 정말로 효용성이 그렇지. 있는지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정보 구조라든지 그런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조금 개발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역량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CS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군요. 네네. 컴퓨터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 부분도 사실 우리 너 때 말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 얘기하면서 CS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전문가가 되려는 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뭘 알아야지 그렇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CS 수업도 좀 많이 듣고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도 기본적으로 좀 듣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네. 그 부분의 말씀인 것 같고 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부 때든 석사 때든 네. 어떤 분야로 가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갔는데요. 저희 학부 때 대학원 때 친구들은 이제 연구소로 굉장히 많이 아무래도 연구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연구소로도 많이 갔고 저처럼 교직으로도 갔고 대기업에도 많이 갔지만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계속 스마트홈 IoT를 연구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에 또 갔다가 대기업에 갔다가 대기업에서 새로운 산업의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새로이 스타트업. AR 네 다시 또 이제 차려서 나간 경우도 있고 대부분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분들, 친구분들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구현 능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어느 핵심이죠. 정도는 다 생각한 바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거를 저희 학생들한테 영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알파벳을 알고 영어 문법을 알아야 외국에 가서 메뉴판에서 주문을 하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알기만 하고 말을 안 하면은 그렇지. 모르는 거야.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때 무조건 만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퀄리티는 안 보겠다. 대신에 컨셉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네. 제 사실 수업 티칭 포트폴리오의 핵심인데 선생님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현을 해서 그것을 자기 역량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 선생님 네.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는 교수님 소속 학과를 이야기하면서 교수님의 과목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자, 서비스 알겠어. 디자인도 알겠어. 음. 공학과도 알겠어.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하는 그렇죠. 겁니까? 저희는 이제 이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1980년대부터 이렇게 들어온 경영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에서 온 용어이긴 하지만 점점 서비스 디자인이 사회와 맞물리면서 산업과 맞물리면서 어쩔 수 없이 기술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구현 능력, 그렇지. 공학적인 사고 방식 같은 것들이 분석 능력도 그렇고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총괄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저희는 PSS라고 해요. 예. 그래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인재들을 기르는 곳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선생님은 산디과에서 진짜 산업 디자인인데 우리 학생들은 서비스 디자인도 알아야 되고 공학도 알아야 되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어렵죠. 근데 다른 학교에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 성신여자대학교가 최초로 이제 학부에서 처음으로 서비스 디자인 학부가 생긴 대한민국 최초의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디자인으로 그냥 소프트웨어 내용을 가르쳐도 됐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싶었기 때문에 공학과에 포지셔닝을 해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적어도 이렇게 구성된 커리큘럼은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었죠. 우리 광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도 기획, 제작, 디자인 그리고 프로그래밍 결국 이게 공학 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 학과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